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사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대 개관부터 좀 해볼게요. 계속 역사는 흐름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8시대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기간은 자, 과거 7차 교과 과정의 국정교과서에 입각한 자, 시대고입니다. 자, 현재 공무원 시험은 이 시대에 맞춰서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조선사회인데 자, 조선은 다시 자,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자, 근데 자, 이 강의가 여러분 바로 초인문 강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 전체, 자, 15, 16, 17, 18, 19세기 전체에 대한 자, 흐름들 좀 볼 거고요. 그러면서 15세기와 16세기의 정치적 변화는 뭐고, 자, 17, 18, 19세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화되는지 그 큰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조선 전기를 근세사라 부른다. 자, 17, 18, 19세기 초반기까지 조선 후기를 근대사의 태동기 이렇게 부른다. 고생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전체를 보면 바로 이거예요.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고,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뭐가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예, 시대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왕과 함께 제가 좀 이따 이제 왕도 볼 건데요. 일단 왕과 함께 조선은 4대부 양반의 나라입니다. 자, 이 4대부 양반들 즉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시기별로 변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려 말에 신진 4대부, 그야말로 신진, 류, 4대부, 지식인 이들이 있었죠. 자, 이들이 자, 고려 사회를 이제 자, 병든 고려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까 놓고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완전 개혁하자 이게 바로 혁명파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고려 왕실에 대한 의리 지키면서 문제점만 조금 고치자 이게 바로 온건파였잖아요. 사극서 잘 나오는 정도전, 그가 어느 쪽이었어요? 바로 이쪽 혁명파고, 자, 고려 왕조의 의리 지키면서 개경 선주거에서 자, 살해당했던 인물이 정몽주잖아요. 어쨌든 자, 이들이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의 혁명파 신진 4대부들이 신흥무인 바로 이성계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결국은 자, 뭐 사극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자, 바로 태조 자, 이성계의 자, 아들들 사이에서 1차 왕자의 난 때 바로 자, 정도전이 살해당하게 되죠. 자, 결국 사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도전은 죽게 되고, 자, 어쨌든 이 혁명파 신진 4대부들은 자, 그 중앙에서 자,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 어쨌든 정도전의 라인, 즉 혁명파 신진 4대부의 그 라인을 우리는 관악파라 불러요. 즉 중앙정치기구에서 계속 관료가 배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다가 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단종이 너무 어렸죠. 그래서 자, 이런 뭐 김종서 같은 자, 이런 재상들의 권력이 굉장히 컸었고, 자, 재상들이 자, 단종을 보위해서 정치를 피자 자, 단종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재상들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단종을 고립시키고, 자, 이제 어린 단종한테 왕위를 넘겨받죠. 자, 이게 바로 자, 이 사건, 자, 이게 개유정난 이후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각으로 자, 다시 혁명파는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현재 자, 새로운 권력자의 의리를 지킬 거냐, 아니면 앞에 왕에게 의리를 지킬 거냐. 바로 그래서 자, 관악파들은 다시 나뉘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쪽 수양대군에게 자, 의리를 지켰던 이쪽이 바로 새로운 권력에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훈구파고, 이쪽 단종에게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 있죠. 바로 그 사육신들이죠. 어쨌든 자, 이제 훈구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들은 상당한 혁명 세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권력화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쪽 온건파 신지사대부 정몽주는 이미 죽었고, 그 라인들은 자, 조선 왕조에서 자, 조선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방에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자, 개인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관악의 반대, 그래서 사학파 또는 숲을 속에 있다, 숲을 임자 써서 살인파라 불러요. 자, 살인들은 정통 성리학자였고 똘똘 뭉쳐서 공부하다가 그들이 성종이란 임금 때 자, 중앙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자 기득권층 훈구파와 새롭게 나온 살인파의 한판 정치적 싸움이 벌어져요. 약 50년간 이거를 사화라 불러요. 자 사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화, 선비들의 변란. 그래서 사화는 기득권층 훈구파와 새롭게 나온 살인파의 싸움이었고 15세기 말부터 자 16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정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 사화에서 누가 지냐면 사림이 져요. 사림은 지방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방에서 그들은 다시 서원이나 향약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시 세력을 구축해요. 그래서 그들이 16세기 후반기에 선조 임금 때 다시 중앙부대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들끼리의 정치가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는 살인과 살인끼리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꼭 이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훈구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기득권층 훈구파들 다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자 서원이나 향야 같은 그런 공동체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자 그냥 각계 전투였던 거죠. 그러다가 자 어느 정도 자 이제 권력에서 자 은퇴될 때가 됐고 죽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중앙 정치에서 배제당하게 됐고 자 중앙에는 공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훈구파가 은퇴하게 되면서. 그래서 바로 자 공석이 생기면서 살인들이 중앙 무대의 과거를 통해서 대거 진출하게 됐고 과거 합격자들이 주로 살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끼리 싸움. 이게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자 16세기 말에서 이제 17세기에 자 이 정치였고요. 이 붕당 정치는 앞으로 조선의 200년 정치였어요. 처음에 붕당 정치는 상당히 이상적 정치입니다. 서로 자 자신의 소신과 자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정치였고요. 자신의 어떤 자 정치적 철학과 자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가서 이루어졌던 정치였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그게 파행치로 가게 됩니다. 즉 붕당이란 여러 당이 같이 가는 정치, 집권당이 있으면 자 견제당이 있는 자 그런 정치였는데요. 이제는 자 전제당을 두지 않는 한 당이 독자는 일당 전제 정치로 가요. 이게 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숙종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숙종 때 장희빈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바로 이 숙종 때 정권이 바뀌면서 한 당이 한마디로 일당이 전제, 독재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너무 왕권을 위협하는 거예요. 신권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자 서인, 특히 서인들 중에서 노론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됐고요. 자 왕권을 위협되자 이제 왕이 강제로 일당 전지 정치의 문제점을 고치고 다시 자 이상적인 붕당 정치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왕에 의해서 강제로 이 당도 나오고 이 당도 나오고 권력의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탕평책이라 불러요. 탕평책이란 탕탕평평, 즉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시기에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 탕평책을 실시했던 왕은 여기에 여러분 자 정리 안 했지만 숙종이라는 임금이었어요. 바로 이 일당 정치가 이루어졌던 숙종.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다시 영조 다시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자 정조 대왕 다시 했지만 자 결국은 자 40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결국 그러면 더 파행적인 정치로 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자 이제 정조가 죽고 자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자 외척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조선에서의 파행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15, 16세기 자 여기를 근세사회라 부르고 조선 전기 다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를 조선 후기 사회라 부릅니다. 시험은 다음 중 조선 후기 상황은 아닌 것은 그러면 조선 전기 물어보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조선 전기 상황이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조선 후기 상황을 물어봐요. 그러면서도 다시 조선 전기 안에서 다시 15세기와 16세기를 물어보기도 해요. 왜? 지배자들이 다르잖아요. 특히 15세기 지배자 관악파 또는 훈구파 16세기 들어가면 살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살인들이 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15세기와 16세기 정치 주도권 세력이 달라지면서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조선 전기 안에서도 15세기와 16세기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여기를 17, 18, 19세기를 자 우리가 19세기 전반기까지를 조선 후기 사회라 부르지만 다시 그 안에서 17세기 상황, 18세기 상황, 19세기 초 상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역사 뭐라고 했어요? 예, 시대다. 시대 흐름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선 전기 15세기와 16세기 자,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 자 늦게 나왔네요.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다? 예, 지금 통통통 튀어나왔죠? 1592년 임진왜란.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전쟁으로 조선 사회는 초토화되면서 자, 새로운 사회가 자, 준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조선에 자, 이제 왕들 쫙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먼저 지배자들 성향부터 봤어요. 그래야 이제 왕이 보여요. 일단은 자, 고려 말에 자, 공민왕 이래로 자, 우왕, 창왕, 공양왕, 허수아비 왕들이 있었고요. 자, 이 우왕 때 자, 이성계가 바로 위화도 해군 일으키잖아요. 자, 위화도라는 압록강에 있는 작은 섬. 자, 지금 여의도 같은 그런 섬이었어요. 이 섬에서 회군, 군대를 돌린 이 사건은 결국은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고요. 자, 이걸 계기로 자, 이성계 일파와 자,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들 곧장 위화대군에서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려 왕실은 병들고 정통성이 없다.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자들이 꾸민 이야기가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자짜를 패하고 진짜 세워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 우왕은 결국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다.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승려 신돈이 왕실과 내통해서 난 바로 신돈의 자식이다. 결국 이제 자, 고려가 왕건의 여러분 집안이었잖아요. 결국은 왕씨의 정통성은 사라졌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왕은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허수아비 왕 창왕 세워놓고 창왕 역시 다시 자, 신돈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우 왕우가 돼야 되는데 자, 신우, 신창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가짜다. 그러면서 허수아비 왕, 공양왕 세워요. 공양은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죽는 거고 왕이 돼서 그가 할 일은 왕위를 그대로 좀 갖고 있다가 자, 폼나게 자, 태조 이성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패가입지라는 명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에 들어갈 때 토지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고 백성에게는 세금을 좀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피는데 이게 과전법이에요. 자, 과전법 용어만 받으시고요. 자, 이런 얘기는 다시 본수업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드디어 1392년에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자, 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바탕하에 제가 여러분 엄청 자, 튼튼한 사람인데 자, 약간 여기서 자, 요 지우는 거에서 자꾸 이게 먹히질 않네요. 자, 그래서 약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약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잠깐 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자, 15세기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성, 세종. 자, 일단 먼저 왕부터 해보세요. 태종, 대세, 문단세. 그럼 외우면 좀 신나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국사 공부를 저희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자, 산토끼 토끼 노래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이 왕조사를 외웠습니다. 수업 시전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었는데 산토끼 노래 아닌가요? 어쨌든 자, 태종, 태세, 문단세 자,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데요. 일단은 자, 여기가 이제 15세기고 여기가 이제 16세기고요. 사실 연산군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기 왕이에요. 자, 근데 일단 여기 자, 이런 왕들 일단 흐름을 기억하시고요. 15세기는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고 16세기는 이 왕들 자체 업적을 물어보진 않고 사건을 물어봐요. 이미 아시네요. 자, 16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이 뭐다? 사화다. 그 다음에 자, 선조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 뭐다? 붕당 정치다. 오늘서 알고 있네요. 자, 사화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다? 기득권층 훈구파와 새롭게 나오는 살인파의 싸움이고 붕당 정치는 누구의 싸움이다? 예, 살인과 살인의 싸움이다. 이미 아시잖아요. 자, 이 중에 여러분 지금은 제가 사실 준비해 왔어요. 자, 자료는 준비했지만 지금 이 왕이 이렇고 저 왕이 이렇고 이러면 너무 얘기가 많아져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생기초깨기 한국사 흐름잡기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표시나세요. 왕의 업적 물어볼 때 일단 태조 자체 물어보지 않아요. 태조는 자, 정도전이 없었다면 자, 태조는 없었고요. 조선이란 왕조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도전이 추구했던 정치가 자, 왕은 그냥 예쁜 화려한 꽃이고 자, 재상들이 잘 보호해 줄 거니까 자, 이쪽에 우리가 얘기하면 내각 책임제죠. 즉
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차 왕제난에서 죽게 되잖아요. 사를 받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조선은 왕권과 사대부 관료 신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가는 나라인데 때로는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태종, 이방원. 두 번의 왕제난에서 권력을 잡았던.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조카를 결국은 압박해서 왕위를 넘겨받았던 비정한 작은 아버지 세종. 여기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은 강력한 독재, 전제 왕권 강화 정책을 폈고요. 다른 왕들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조선의 이상적인 시대가 어디예요? 세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바로 지금 얘기한 태종, 세종, 세조. 그리고 조선의 기본 시스템이 이루어졌던 즉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법전이 완성된 성종. 요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보시면서 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올 때 이런 왕들의 업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 한번 볼게요. 태종. 일단 태조는 정도전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아직은 왕권은 좀 위축됐었고요. 정도전에 의한 재상 중심의 정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조선이랑 국호를 지정하고 한양으로 천도하고 도읍에 기틀 마련하고 서울에 모든 시설 놓고 이러면 너무 많은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역사는 큰 틀 잡고 재밌게 이렇게 팔짝 끼고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연필 두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해 군주 태종. 그는 왕권 강화를 통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그러면서 더더구나 그는 하늘에 별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자신.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자신의 왕이 올라갈 때 왕제난 때 자신의 장인과 처남이 정말 이쪽 부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결국은 부인만 살려놔두고 이쪽 외척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장인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 한 번만 볼까요? 개국공신 내쫓고 육조 지키지 않은 제도, 승정원, 누금부, 사병 폐지, 신문고 제도, 호패법 이런 것들은 지금 초보 단계에서 보실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시냐면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폈다. 그리고 하늘에 스타는 하나뿐이 없었다. 외척을 제거하는 정책을 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한 독재였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문화적 사업을 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유교 정치의 실현. 그러면서도 대외관계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임금, 바로 이런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조선에서 선언만 있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나라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력한 왕권도 있었지만 동시에 재상과 함께 가는, 그래서 가장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가장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집현전 두었고 민생 안정책 두었으며 훈민정음 있었고 대외정책, 여진이나 일본한테도 만만하게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꼬시기도 하고 강경한 정책도 폈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세종대왕 때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게 되냐면 수많은 문화적 싸움. 그래서 2016년에도 또한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사료가 나와서 이게 어느 임금이고 이 임금의 업적이고요. 그 임금을 알고 업적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사, 농사직서 이런 거는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업적이 많은 임금이었고 또한 백성과 같이 간 임금이었고 그중에 특히 이 전분 육두법, 연부 구두법이라는 이 세금의 개혁이거든요. 전분 땅의 비옥들을 6개 등급을 나누고 연분 매년 풍흉을 9개 등급을 나눠서 백성에 대한 안정책을 필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반대했었어요. 귀찮잖아요. 늘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는데 정말 오랜 기간 의견을 물어보고 오늘날 얘기하면 국민투표 같은 거죠. 절대 이 당시 국민투표는 아니었지만 백성, 농민의 의견을 다 물어보면서 신하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이 제도가 이루어졌던 가장 이상적인 임금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세조. 다시 여러분 왕권 강화인데 이 왕권 강화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종 때 이런 왕권 강화, 이런 태종도 왕권 강화지 이건 거의 전제 왕권, 독재였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지만
신권과 같이 가는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 한마디로 태조 때 정도전이 추구했던 그 재상 중심의 정치와 같은 맥락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조화가 깨지고 다시 강력한 자 독재로 자 왕권 강화. 자, 그러면서 여기는 또 뭐냐면 자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조카의 왕위를 압박을 가해서 어쨌든 넘겨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뭐냐면 자 이씨 왕족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종친을 등용하는 정책을 핍니다. 어쨌든 계유정난 이미 설명드렸어요. 바로 자 이 단종의 자 측근이었던 김종서 같은 재상들을 제거했던 사건이 계유정난이고요. 자, 계유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왕권 강화제 폈고, 자, 법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강력한 부국강병책. 그러면서 또한, 자, 독재시켰지만 문화적인 사건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 세부적인 것은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 정도 보시고요. 자, 원각사 10층 석다. 대한민국 국보 2호죠. 이거는 세조 때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조선은 숭유 억불의 나라지만 세조가 지은죄가 많아서 살짝 여러분 불교에 대한 정책을 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은 가장 이상적인 중앙 집권 정책을 폈던 임금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경국대전 완성하고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당시 우리가 머릿속에 훈구파들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훈구파를 견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명한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끌고 온 거죠. 사림들이 그 당시 과거를 통해서 중앙무대에 진출했던 시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이런 문화적 사업은 자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흐름만 파악하신대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자 이런 왕들 보시면서 계속 강조했죠. 자, 이들 15세기의 자 지배자들 훈구파, 이들이 특히 세조 이후의 훈구파였다. 자, 관악파. 자, 15세기 관악파가 세조 이후의 훈구파였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누가 있었다? 자, 온건파 신사대부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들이 바로 살인파라는 학파를 형성했고요. 김종직의 문화, 자, 그 주변에 자, 문인들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성종 때 진출하게 되면서 사화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훈구파, 살인파의 싸움이다. 선비사자죠. 선비들의 별난. 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과 향락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했고 다시 이들이 선조 때 중앙무대에 진출하면서 바로 붕당 정치라는 살인과 살인끼리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본 수업 들어올 때 여러분 어느새 국사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화 이름 한번 보세요. 자,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두 번의 사가 있었고요. 중종 때 기묘사 있었고 명종 때 을사사와 있지만 자 이런 사화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선 후기에 자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터져요. 자, 그리고 다시 자 두 번째 일본이 쳐들어왔던 게 정류재란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일본과 자 선조 때 국교가 제기돼요.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광해군은 실리적 중립외교 자 명나라와 자 이 당시에 여진이 고개 들어서 후금이 되거든요. 명과 후금 사이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외교를 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일본과 다시 교류를 맺어요. 이게 기후약조예요. 자, 2016년 서울시 7급은 기후약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흐름만 보세요. 또 하나 서울시 9급에서 이거 순서 맞추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자, 근데 자 조선은 성리학사회, 성리학사에서는 성리학 국가인 명나라만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뭔가 조선의 정통 성리학에서 벗어난 실리적 중립외교, 굉장히 현실적 외교를 펴고 있으니까 정통 성리학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광해군이 또한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 생모는 아니지만 계모를 내쫓고 이복 형제를 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이렇게 되면서 반의적 행위가 벌어지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인조반정. 반정이란 왕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때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자, 서인들은 오로지 친명배금, 오로지 명만 섬기겠다. 절대 금은, 자, 후금은, 즉 금은 자 사귈 수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아쉽게도 동아시아 정세는 후금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후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란이에요. 오란케오자. 그래서 인조 때 1차 호란, 정묘호란. 자, 2차 때, 자, 다시 인조 때 2차 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에서 우리는 형제관계 맺고요. 그들이 형, 우리는 동생. 자, 정묘호란에서 우리가 자 그렇게 형제관계 맺고 자 병자호란에서는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군신관계. 그들이 자 이제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관계. 자, 그러나 다시 여러분 자 효종 때 그러면 효종은
그래도 겉으로는 청을 섬기면서 뒤로는 그래도 청을 쳐야 된다는 바로 정통 성리학적 입장에 입각해서 북벌론을 주장해요. 북벌론. 청을 치자. 자, 그러나 이건 실패했고요. 또 하나, 자, 청의 요구로 우리는 러시아. 자, 이 러시아가 한자로 아라사라 불렀기 때문에 나선 정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청의 요구로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게 느껴지시죠? 다시 지워볼게요. 자, 뭐냐면 자, 일단 자, 16세기 후반에 외란이 일어났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었어. 그리고 자,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무슨 외교 폈어? 중립외교 폈어. 자, 그러나 좀 있다가 이 중립외교와 자, 다시 그가 반윤리적 행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쿠데타 일어나게 되면서 왕위에서 내려가서 바로 군이 된 거고, 다시 서인들은 자, 붕당 중에 서인들이 인조를 왕위에 올리면서 친명 배금, 명에게만 딱 붙고 금에게 등을 돌리는 외교 피자.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뜨는 별이 누구였다? 예, 후금. 그래서 후금이 열받아서 두 번 쳐들어온다. 1차 호란 정묘호란, 2차 호란 병자호란. 그러면 예전에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효종은 바로 겉으로는 청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청을 치겠다는 북벌론 전개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이어서 다시 자, 청의 요구로 러시아를 치러 간 적도 있었다. 그 정도만 흐름만 파악하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전개해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다시 왕들 보세요. 선조 이래로 자, 이제 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종조, 순조, 헌종, 철종, 여기가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자, 이 중에 광해군 실리적 중립외교 했다는 거 이미 아시고요. 대외관계가 복잡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인조 때 두 번의 호란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숙종, 영조, 정조 바로 이 시기에 붕당 정치가 파행적으로 간다. 자, 아까 이때 무슨 정치였어요? 일당 전 정치. 그래서 바로 자, 이 숙종, 영조, 정조가 이 신권에 맞짱 뜨면서 다른 붕인들을 끌고 오려고 했던 정치를 세자로 몰아간다. 탕평채. 여러분 어느새 고수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 흐름만 보세요, 여러분. 자, 붕당 성립기, 뭔가 붕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자, 정치기, 그리고 한당이 독자는 일당 전 정치, 그리고 이때 왕이 개입했던 정치가 탕평채. 그러나 결국 이제는 자, 정조가 죽게 되면서 이제는 당도 무시하는 자, 특정한 가문, 안동김씨, 무슨 풍량족씨, 특정한 집안에서 정치했던 세도 정치,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이 붕당 정치와 관계되어서 자, 무슨 동인, 서인, 자, 북인, 남인, 그리고 다시 자, 이들은 자, 이 서인들은 나중에 또한 숙종 때 일당, 한당이 독자면서 다시 그들 안에서 노론, 소론 이런 파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뭔가 붕당이란 자, 여러 당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정치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여러분 정치적 특징을 잡아놨고요. 자, 숙종, 영조, 정조 시기에 일당 전정치, 그리고 이때 왕이 개입한 정치가 보다 탕평책이다. 용어만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자, 한국사 고득점의 비법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정치사, 문화사의 전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부터 좀 화보를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이 화보를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자, 정치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자, 재미삼아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자, 이게 바로 자, 창덕궁 후원에 있는 바로 주암루고요. 이 주암루 2층에 귀장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국사 검정서 잘 나오죠. 이거 통해서 정조 물어보는 거. 또 하나,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나와서 다시 정조의 정치에 물어보는 거. 그 결국 문화유산은 결국은 그 당시 정치상을 물어본다는 거. 자, 또 하나, 자, 공무원 시험이며 수능 시험이며 한국사 검정이며 정말 잘 나오는 게 이 조선후기 화보예요. 이 조선후기 화보는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경제, 사회,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조선 후기에 나오는 진경산수화, 즉 인왕제색도, 정선의 진경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산수. 과거의 관념적 산수가 아니라 추상적 산수가 아니라 우리 산에 있는 그대로 뭐예요? 자, 조선 후기 우리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자연이 우리의 자연을 봤다. 그래서 바로 인왕산을 그렸죠.
그럼 지금도 인왕산에 가보면 자 요거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요. 여기에 그냥 아파트들만 다닥다닥 있을 뿐이죠. 어쨌든 진짜 우리 산수 조선후기의 현실적 학풍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보셨죠 여러분? 김홍도의 그림, 김홍도의 서당도, 또한 이거는 신윤복의 그림. 어쨌든 이게 풍속화잖아요. 이 풍속화는 조선 후기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화가들이 긍정적으로 느끼고 직접 그리는 거예요. 특히 김홍도는 이렇게 서민들을 그렸잖아요. 그럼 서당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신윤복의 그림. 자, 이거는 주로 신윤복은 자, 누굴 그렸습니까? 양반과 부녀자를 그렸죠. 특히 이 서당도 보면 자, 이 농민의 자제들도 가서 서당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울고 있을지 학비를 안 내서 또는 국사를 못해서 어쨌든 궁금하죠. 자, 이건 뭐냐면 조선 후기의 서민들 중에서 돈 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 이제 자제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서당 교육을. 그래서 이렇게 서당 교육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김홍도가 담아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다음 신윤복의 자 이거는 자 단어 그림. 이거 그러면 여성들이 같이 한 여성들이 지금 그네도 따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럴 때 저 누군가 이걸 보고 싶은 사람들 꼭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고 싶은 예나 지금이나 관음증 증세에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는 자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 단어 그림 이런 게 바로 풍속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서양의 화법이 들어와요. 원근법, 명화법. 자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 바위는 크고 뒤에 바위 작죠. 이게 원근법. 중간중간 음영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자 명암. 이게 서양 화법이에요. 조선 후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19세기 초 들어가면 이런 현실적 화풍, 좀 전에 보셨던 이런 화풍도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자 이런 그림들 다시 볼게요. 이건 그림이 아니고 지금 이런 그림들이 자 점차 쇠퇴되기 시작해요. 자 이런 그림들이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궁궐도 이건 뭐예요? 지배자 모습이죠. 19세기의 외척 세조 정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경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 싸움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화려한 궁궐도가 나오죠. 여러분이 창덕궁 자 가보시면 거기에 자 그 궁 해설사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어디로 안내하냐면 이 큰 자 동궐도로 갑니다. 이게 창덕궁 그림이에요. 여기서 과거에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얘기 해주는데 그나마 이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창덕궁을 복원할 때 자 도움이 됐었죠. 이게 19세기 그림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자 창덕궁은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동궐도냐 서궐도냐 북궐도냐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상식의 문제 자 동쪽에 동궐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경복궁 동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자 19세기 초 또한 세도정차에서 다시 관념산수가 나와요. 그 시대에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좀 더 자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 산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19세기 초 자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잖아요. 이 권력에서 미운털 바뀌면서 유배 가면서 유배지에서의 바로 자 그림이죠. 자 어쨌든 세한도 시절이 어려울 때 바로 뭐예요? 자 푸른색을 그때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평상시 여름에는 여러분 산의 나무들 다 파랗죠? 그러나 자 겨울이 되면 파란 나무는 오로지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친구 진정한 벗은 내가 좋았을 때는 그 다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막 사주고 이러는데 그러나 가장 내 인생이 어려웠을 때 남아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친구 자 손을 잡아준 친구 그들이 진정한 벗이 아닐까라는 그런 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관념산수 세안도입니다. 시절은 추우나 진정한 푸른색은 그때 알 수 있다.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조선 후기 이거는 자, 17, 18, 19세기 싸자워서 얘기합니다. 자, 사회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돈 번 백성들 이렇게 자, 고급 그림을 살 수 없지만 내 집에다가 그냥 조금 장식 하나 하고 싶어요. 달력처럼. 이게 바로 미나예요. 서민의식을 알려주고 작자는 정확히 모르는 이런 미나. 자, 까치와 호랑이 이런 그림도 나오고요. 자, 이런 문자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자, 바램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자, 자식자자 있죠, 여러분. 여기에 자, 물고기가 하나 있네요. 잉어인지 어떤지. 자, 이런 거 뭐예요? 물고기는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자식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 자손이 번성하게 해달라. 이런 자 그들의 연연 자 어떤 바람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미나입니다.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보가 나와서 그 시대 상황 물어보는 게 자 요즘의 트렌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요 뒤는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요. 자 오늘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네요.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보통 수업 10강의 내용을 지금 30분 안에 담아드려서 마지막은 머리 식히시라고 제가 문화사를 집어넣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